설마 이게 들킨 건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필요 없어. 민수야, 엄마가 틀렸어. 세 사람의 호흡이 어긋난다. 아들 친구가 흔든 외로움의 착각과 무릎 꿇은 사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담장 너머로 보이는 단독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지만 따먹는 이는 없었죠. 이 집에는 66살의 윤정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마당을 쓸었고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식사를 차려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단정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던 거실 소파,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던 식탁, 밤이면 함께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침실. 모든 공간이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에게는 22살 된 아들 민수가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인 민수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민수와 정희는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었죠. 가끔 집에서 마주치더라도 짧은 인사말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것이 모자 사이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젊은이답게 자신의 세계에 바빴고 정희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정희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비친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그저 늙은 어머니, 집안일을 하는 사람, 밥을 차려주는 존재일 뿐이겠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으며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김치도 잘 익은 것으로 골라 담았죠. 밥을 지을 때는 물 조절을 세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차려놓고 보니 민수가 오늘도 늦을 것 같았어요. 정희는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밥 한 술을 떠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도 마찬가지였죠. 혼자 먹는 밥은 늘 그랬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음식의 맛은 무뎌졌어요. 식사를 마친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녁을 함께하는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손끝을 적셨죠. 저녁 무렵 정희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털실이 바늘 사이를 오가며 천천히 형태를 만들어갔어요.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줄 선물이었죠. 하지만 민수가 이것을 좋아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었어요. 정희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런 감정들이 자신에게도 있었던가.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설레고 두근거렸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먼 옛날의 일 같았어요.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6살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여전히 여자인데 이 집 안에서는 그저 늙은 엄마일 뿐이구나. 정희의 가슴 한편에서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정희는 여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민수에게는 그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경험은 까마득히 잊혀진 옛날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홀로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정희의 눈가에는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죠. 혼자 아침을 맞고 혼자 집안일을 하고 혼자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것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민수가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으며 민수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괜찮죠? 정희는 잠시 놀랐습니다. 민수가 친구를 집에 데려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희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함께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정돈된 옷차림, 그리고 밝은 눈빛. 청년은 정희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랑 같은 과 다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민수랑 늘 같이 다니는 사이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인사를 받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손님이라는 반가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가슴 한편에서 일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서 오세요. 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준호에게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야, 여기 앉아. 엄마, 우리 프로젝트 과제 때문에 같이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금방 밥 차릴 테니까 기다려.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서둘러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골랐고 음식을 담는 것도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손님이 왔으니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희는 민수 옆에, 준호는 정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사람들로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자, 많이 드세요. 정희가 말하자 준호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준호는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와,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저희 엄마 손맛 같아요. 정희는 준호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민수는 엄마의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고 특별히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입에 맞으면 다행이네요. 계란말이도 정말 부드럽고요.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는 계속해서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민수야, 넌 참 좋겠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잖아. 준호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그냥 익숙해서 그런가. 정희는 아들의 대답에 쓸쓸함을 느꼈지만 준호의 따뜻한 시선이 그 쓸쓸함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는 정희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지, 김치는 직접 담그는지, 요리를 배운 적이 있는지. 정희는 준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준호는 식사 내내 정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반찬이 멀리 있으면 가까이 가져다 주었고, 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먼저 따라 주었어요. 정희가 국을 더 먹으려 하자 준호가 먼저 국그릇을 들어 떠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준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들 또래 청년인데 왜 이런 떨림이 생기는 걸까요? 식사를 마친 후 민수와 준호는 거실에서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준호의 옆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실하게 노트북을 보며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정희는 과일을 깎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아 접시에 담았죠. 과일 좀 먹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정희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준호는 정희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맛있는 저녁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정희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준호가 떠난 후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다는 느낌. 정희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정희는 혼잣말을 했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민수와 함께 왔지만 점차 혼자 들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시간에도 준호는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집이죠? 어머, 준호 왔구나. 근데 민수는 지금 아르바이트 나갔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춘 것 같네요. 준호는 미안한 듯 웃었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준호를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기 뭐하니까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렴. 정말 괜찮으세요?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자 준호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정희는 준호와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민수는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가고.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엄마한테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준호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할지, 괜찮은 척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익숙해졌죠.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해진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7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참 따뜻한 아이구나. 엄마가 키우신 보람이 있겠어. 정희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집을 나가신 후로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외로움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밝고 예의 바른 청년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이해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구나. 준호 엄마도 참 힘드셨겠다. 네. 그래서 저는 혼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어머니처럼요. 준호는 정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저는 어머니가 웃을 때가 참 좋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설렘일까요? 당황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정희는 손에 든 찻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직 점잖니? 나 같은 늙은 사람한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늙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얼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왔나 보다.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어요. 준호 왔어? 언제 왔어? 아, 조금 전에 왔어. 내가 집에 없길래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웃을 때가 참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안 돼, 나는 민수의 엄마야. 준호는 민수 친구잖아. 그런데 왜 이런 설렘이 생기는 거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집에 들렀고
정희는 준호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정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난다고 연락을 했어요.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준호구나. 들어와. 준호는 평소처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준호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권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정희의 권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찌개를 끓이는 동안 준호는 상을 차렸어요. 둘의 손놀림은 점점 익숙해졌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파 좀 썰까요? 그래, 고맙구나. 준호는 도마를 꺼내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옆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정희가 그리워했던 일상이었죠. 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준호는 앞으로 좋은 신부감을 만날 거야. 그럼 신부가 맛있는 음식 해줄 거고.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요리를 해주는 사람보다 함께 요리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도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민수가 없는 식탁은 조용했지만 둘만의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준호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권했고 준호는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나도 그래. 준호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감추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희가 그릇을 닦으면 준호가 행주로 물기를 닦아냈어요. 둘의 손이 가끔 스쳤고 그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들었어. 남편이 떠난 후로 나는 늘 혼자였으니까.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정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준호야, 나는 정말 외로웠어.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고 정희는 준호의 품에 기댔습니다. 둘은 부엌에 서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 준호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준호가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민수의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야, 이게 아니라. 준호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수는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정희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민수야, 오해야. 어머니가 울고 계셔서 위로해드린 거야. 위로요?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야, 진정해. 준호는 그냥 엄마가 외로워해서 위로해 준 거야. 엄마가 외로우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친구한테? 민수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나는 그냥 그랬어요. 준호 형, 오늘은 가주세요. 민수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민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정희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에게 들킨 것도 괴로웠지만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요즘 이상하지 않아? 아들 친구가 자꾸 드나든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과부집의 젊은 남자가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래? 정희는 마트에 갔다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움츠렸어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정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정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없이 집을 나갔고 밤늦게 돌아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정희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준호는 그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준호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수와 준호의 우정이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정희는 혼자 집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는데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어요. 평소보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정희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보며 비웃듯 웃었어요. 엄마가 괜찮냐고 물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술 마셨구나. 방에 가서 쉬어. 쉬라고요? 나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잤는데.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민수 옆에 앉으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내밀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아들 친구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신 것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다고요? 그래서 아들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를 노려보는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에요. 민수의 외침에 정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을 손가락질한다고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희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어. 너무 외로웠어. 정희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형, 내 말 좀 들어봐. 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민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민수는 준호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았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형, 오해야. 나는 그냥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어. 준호의 말에 민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지켜준다고? 내가 우리 엄마를? 넌 내 친구잖아. 민수는 준호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준호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준호는 잘못이 없어. 엄마는 지금 누구 편이에요? 아들 편이에요? 아니면 그 친구 편이에요? 민수는 정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정희를 밀쳤고 정희는 뒤로 넘어지며 옆에 있던 화병을 쳤습니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형, 진정해. 준호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어요. 주먹이 준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렸지만 민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호야, 넌 내 친구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희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집안의 권위와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깨진 화병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화병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정희는 자신의 삶이 그 화병처럼 깨져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린 것이었죠.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정희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떠났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희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동네를 벗어나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은 없었어요. 텅 빈 예배당에는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앞쪽 의자에 앉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희를 비쳤습니다. 정희는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온 것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왔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발길이 뜸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주님,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저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잘못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정희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던 시간들. 그 순간들은 분명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준호를 사랑했던 걸까?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속을 들여다봤어요. 준호를 향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정희는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했구나. 정희는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를 준호로 채우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서야 했습니다. 나는 민수의 엄마야. 그리고 나는 윤정희라는 한 사람이야.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정희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자신을 잃고 살았던 것이었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자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의지였습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였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스했어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정희는 교회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희를 힐끔거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어요. 정희는 잘못했지만 숨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민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노크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문 열어줄래?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민수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했어요.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깊이 숙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민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엄마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는 거였어.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당장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희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어요. 정희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윤정희니까요. 다음 날 저녁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였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니? 할 말이 있어. 잠시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민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예요? 민수야, 오늘 저녁 7시에 거실로 나와줄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민수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소파에는 쿠션을 가지런히 놓았고 탁자 위에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당당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정희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일단 앉아. 민수도 곧 나올 거야.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잠시 후 민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는 준호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불렀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앉아. 오늘 다 정리할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준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오늘 이렇게 너희 둘을 부른 건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야.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었어요. 정희는 먼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 정말 고맙게 생각해.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정희의 말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준호야, 나는 66이야. 너는 23이고 나는 내 어머니와 같은 나이대야. 아니,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준호야. 정희는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니야. 나이는 중요해. 우리는 다른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나는 살아온 날이 많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민수의 친구야. 민수의 소중한 친구를 엄마가 빼앗을 수는 없어.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솔직히 말할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어. 준호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외로움이었어.
7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였어. 나는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려 한 거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는 좋은 청년이야.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와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희는 민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민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정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민수야,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엄마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아들의 친구를 그런 눈으로 본 게 잘못이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민수야, 엄마도 한 인간이야. 엄마도 외롭고 흔들리고 약한 사람이야. 정희는 얼굴을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아빠가 떠난 후로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 하지만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견뎠어.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준호가 나타났어.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엄마를 무너뜨렸어. 엄마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건 외로움이었어. 정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니? 정희의 물음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슬픔과 연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으로 민수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끌어안았어요. 모자는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죠.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정희와 민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준호를 따라갔어요. 현관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야. 나도 너무 화만 냈어.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민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우리 친구지? 민수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영원한 친구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집을 나섰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준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졸업 후 취직을 했고 집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민수는 스스로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 좋았어요. 민수는 주말마다 집에 들렀습니다. 정희와 함께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고 정희는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서 들은 바로는 준호도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취직했다고 했어요. 가끔 민수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준호가 잘 지내길 바랐어요. 정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공고문을 봤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지 않고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복지관 담당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그날부터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정희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정희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복지관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희는 어르신들에게 밥을 떠주고 반찬을 담아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고맙네, 고마워. 어르신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살아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며 정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희와 비슷한 나이의 봉사자들도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사람,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었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복지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은 평온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겨울을 견디고 다시 살아난 생명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년 전 남편을 잃고 무너졌던 정희. 1년 전 잘못된 감정에 흔들렸던 정희. 하지만 지금의 정희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다시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정희는 다시 여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7살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정희, 너는 잘 살아가고 있어.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민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민수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려요. 어머, 이게 뭐니? 그냥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서. 민수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꽃다발을 받아 화병에 꽂았어요. 화병은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1년 전 깨진 화병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모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정희는 복지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정희를 감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꼈어요.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계속된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외로워도 혼자가 아니라고. 정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은 왔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